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창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투자와 투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투자와 투기는 구별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투기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투자라는 건 뭘까요? 투자는 돈을 사용하는 거죠. 돈을 사용하는 것. 그런데 이 투자는 기업의 투자 활동 또는 경제적 생산 활동으로 부가가치, 즉 새로운 부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본, 즉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를 할 때는 투자 대상의 기초 경제 여건, 또 투자를 하는 사람, 투자자의 자본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투기는 경제적 생산활동과는 무관하게 오직 커다란 이익을 추구할 것을 목적으로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사용하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는 어떤 경제 여건 또는 생산 활동, 부가가치 창출,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커다란 수익, 커다란 돈을 벌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와 투기는 공통점도 많이 있고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라는 것은 뭘까요? 공통점은 자본, 즉 돈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즉 돈을 투자를 하거든 투기를 하건 돈을 사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똑같이 돈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것. 자, 투자와 투기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투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실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손실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투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투기는 반대로 일부 소수의 투자자들에게는 커다란 이익을 주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투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고 물론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손실 볼 가능성이 적고 또 손실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투기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커다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다. 자, 그게 투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투자는 플러스 썸 게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경제가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앞으로 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을 본 사람이 100이익을 보았다. 그러면 손해도 100을 봅니다. 그래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하면은 제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경제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부가가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즉 제로섬 게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투자와 투기는 이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투자와 투기를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기간, 돈을 투자하는 기간은 투자는 보통 장기,
뭐 1년 이상이랄지 뭐 이런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기는 1년 이내 짧은 기간 내에 커다란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기의 기간은 1년 이내 단기간이다. 그러나 투자는 보통 장기간. 그 다음에 위험을 떠안는 수준, 위험 수준을 보면 투자는 보통 정도의 위험 수준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투기는 위험, 리스크,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투기는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태도를 보면 이 투자자의 태도는 보수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투기하는 사람들의 투자 태도를 보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투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이 결정 요인은 투자는 기초 경제 여건 또는 투자자의 경제 여건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여건이랄지 아니면 투자 대상 회사의 경제 여건이랄지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 나의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을 살펴서 경제 여건을 살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투기는 그런 경제 여건을 살피지 않고 단기간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할 것이냐 아니면 급락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주로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이 투기는 투기 심리 또는 시장 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심리에 굉장히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 심리 또는 시장 심리가 사회 전반에 확 퍼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이 심리, 요게 투기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기간이랄지 위험 수준, 투자 태조, 또 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냐, 투기냐 그런 것을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냐, 투기인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나는 이게 투자다, 나는 이게 투기다 이런 것들을 한번 구별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투기가 왜 그러면 안 좋은 것인가?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투기, 본인의 돈을 가지고 본인이 사용하는 건데 왜 그거를 국가에서 막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인류 최초의 꽃 투기라고 해서 꽃, 튤립,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요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꽃은 튤립의 한 종인데 그 당시 네덜란드 튤립 파동이 났을 때 거래되었던 가장 비싼 튤립의 한 종류입니다.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튤립입니다. 이 튤립을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네덜란드 튤립 파동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꽃 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덜란드 튤립 파동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경제 부국이었던 네덜란드를 단 이틀 만에 대혼란에 빠뜨리고 네덜란드 경제를 아주 망하게 하는 그러한 파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튤립, 아까 그 그림으로 본 튤립의 가격, 이 튤립의 가격은 얼마 정도였냐면 요 꽃, 이 튤립의 가격은 한 송이에 그 당시에 집 한 채 가격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 한 채 가격. 자, 보면 그 당시에 대저택, 커다란 저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튤립을 거래할 때는 이 꽃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그 뿌리, 양파처럼 생긴 그 뿌리를 거래합니다. 그 뿌리 한 개의 뿌리가 커다란 저택, 집 한 채의 가격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투기가 번졌습니다. 자, 그러면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은 왜 왔을까요?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흐름.
자, 튤립 파동이 있었던 17세기 무렵에는 네덜란드는 이 해상무역으로 커다란 돈을 벌었습니다. 자, 17세기 이 중세를 지나서 이 근대로 넘어오는 이 17세기 무렵에는 해상무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커다란 돈을 벌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해상무역을 잘하고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덜란드가 이제 부를 쌓아가자 뭐가 그 유행을 하게 됐냐면 돈이 많은 사람 또 귀족들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그러한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를 과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다란 저택을 짓고 커다란 정원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어떻게 화려하게 꾸미느냐, 얼마나 커다란 정원이 있느냐, 그게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꾸미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희귀종, 아주 희귀한 꽃인 튤립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튤립을 가꾸는 것이 그 당시에 귀족들에게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정원을 꾸미는 수단으로 튤립이 인기가 계속 상승하게 되고 가격 또한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튤립 가격이 상승하자 이 튤립에 대한 관심은 이 귀족이나 부자들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튤립을 거래하게 되면은 커다란 떼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네덜란드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유층이나 귀족층을 넘어서서 일반인들도 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투기 열풍, 투기 심리, 자, 이런 것들이 전국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국가가 투기 심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저 깃발에 튤립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튤립 꽃이 그려져 있고, 그 튤립꽃 바로 아래는 이제 귀족 부인, 귀부인이 튤립을 들고 있죠. 자, 귀부인. 자, 그래서 귀부인이 튤립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튤립 한 뿌리의 가격이 뭐 집 한 채, 커다란 저택 하나였으니까 튤립 꽃을 지금 귀부인이 뭐 여러 개 들고 있죠. 그러니까 집을 뭐 수십 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이 튤립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차 밑에 있는 사람들은 평민들입니다. 평민들도 튤립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을 풍자한 글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신분을 막론하고 튤립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태를 풍자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네덜란드, 17세기 네덜란드가 얼마나 튤립 투기에 푹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반인들조차도 튤립 투기에 뛰어들었다. 자, 그런데 이 튤립 투기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이 튤립을 그냥 거래하는 게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선도거래, 선물거래를 했습니다. 파생상품이죠. 이건 선도거래나 선물거래는 뭐냐면 미래의 어떤 시점, 예를 들어서 뭐 석 달 후에, 5달 후에, 1년 후에 튤립을 내가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라고 오늘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걸 선도거래, 선물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는 이 튤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튤립을 해상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 튤립은 주로 어디에서 수입을 해왔냐면 터키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업자들이 배를 타고 터키로 가서 튤립 뿌리를 싼 가격에 구매를 해가지고 네덜란드에 와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튤립을 해상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튤립 가격이 처음에는 아주 낮은, 그러니까 양파 한 뿌리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튤립 가격이 올라서 커다란 대저택 한 채 가격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튤립 가격의 버블은 곧 터지게 됩니다. 한계에 다다라서 거품이 터지는데, 자, 어떻게 거품이 터졌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튤립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품이 확 꺼지는 것은 아주 황당한 사건 때문에 튤립 가격이 꺼지게 됩니다. 자, 그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해상무역을 한다 그랬죠? 해상무역. 그래서 무역업자들이 배를 타고 터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튤립 뿌리를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뱃사람들, 선원들은 되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 아주 저소득층 사람들이 선원을 합니다. 선원, 뱃사람들. 그런데 이 뱃사람 중에 하나가 튤립 수입선에 타고 있었는데, 뱃사람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서 이제 뭐 밥을 많이 못 먹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지하 창고를 보니까 양파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양파 몇 뿌리를 요리를 해서 먹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튤립 뿌리인 줄은 몰랐죠. 그 튤립 뿌리 튤립 한 뿌리가 집 한 채 가격이라는 건 모르고 먹은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배가 돌아와서 보니까, 튤립 주인이 보니까 튤립 뿌리 몇 개가 사라진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선원이 그것을 양파 뿌리인 줄 착각하고 먹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튤립 주인이 이 배 주인 그리고 그 선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겁니다. 이 양파 뿌리 한 뿌리가 집 한 채 값인데 몇 뿌리를 먹어버렸으니까 집 몇 채 값을 날린 거죠. 자,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소송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판결을 내냐면, 판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제정신이 박힌 판사였습니다. 자, 투기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제정신을 가진 판사여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 튤립 한 뿌리의 값은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니다. 이것은 양파 한 뿌리 정도의 가격이다.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 판결을 듣자 투기 심리에 휩싸였던 국민들이 정신이 확 돌아오게 됩니다. 투기 심리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자, 투기 심리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가격은 곧바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집 한 채 가격에서 다시 양파 뿌리 한 개의 가격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이 튤립 뿌리의 거래는 선도거래, 선물거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해상무역업자들이 3개월 후, 5개월 후에 되돌아오면 내가 그 뿌리를 집 한 채 값을 주고 사겠다라는 선물거래, 선도거래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이 선물거래, 튤립 뿌리에 대한 선물거래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가 돌아오면 그 뿌리 하나를 집 한 채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도거래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도거래를 해놓은 많은 국민들, 많은 네덜란드 국민들이, 자, 돈이 없죠. 그 뿌리를 집 한 채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만한 돈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선도거래는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계약은 또 계약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채무 불이행 사태,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다 부도가 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부도 사태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온 국민이 거의 뭐 대부분의 국민이 다 부도 사태가 났으니까 자, 국가 경제가 폭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했지만 그러나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튤립 파동으로 인해서 17세기 당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손꼽히던 네덜란드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 몰락의 결과 이익을 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최강국, 세계 최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이 다시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그 도화선이 바로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입니다.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으로 인해서 네덜란드는 세계 최강국에서 경제 소국으로 몰락을 하고 그 당시 영국이 그렇게 커다란 나라가 아니었는데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 튤립 파동 사례를 보면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투기의 역기능, 투기의 안 좋은 영향인데 이 경제 행위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이랄지 튤립 거래, 요거는 그 한 분야에 국한되어서 해상무역만 망하는 게 아니고 해상무역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산업과 걸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몰락을 하게 되면 다른 산업, 연관된 다른 산업들도 같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행한 투기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분야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 국가 전체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투기의 조짐이 어디에서 보이면 국가나 사회가 선제적으로 이 투기를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이랄지 이런 곳에서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의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그거를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뭐 투기꾼들이 당장은 범죄자가 아닐지라도 투기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해악의 요건이 투기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미리 선도적으로 이 투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도 튤립 투기 또는 해상무역, 여기에서 한 분야에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한 분야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네덜란드 경제 전체가 망하고 네덜란드 국가가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게 바로 투기의 역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나 정부에서 투기 조짐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랄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랄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투기의 조짐이 일어나면 그거를 초기에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또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그것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투기가 국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한 분야의 투기가 잘못됨으로써 국가 경제가 통째로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투자와 투기는 이 다음 시간에 한두 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